사랑의 감미로움을 담아내는 알랭드 보통. 신드롬 열풍이 불 정도로 늘 강렬한 스토리를 선사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엉뚱한 기바람의 귀재로 불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이도, 국적도, 생김새도 어느 하나 같은 것 없어 보이지만 한국에서 유독 큰 사랑을 받는 소설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탐대실. 이 작가들이 국내에서 높은 인기를 보이는 이유를 한국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양한 스토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판타지 같은 것도 되게 한국에 비해서 다채로운 면도 있는 것 같고, 하루키 책을 읽었었는데 파격적인 부분도 있고 충격적인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상상의 영역에서나 가늠할 법한, 하지만 일상 속에 좀 잘 녹여져 있는. 저는 알랭드 보통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를 가장 좋아합니다. 작품 자체의 완성도가 이제 좋고 높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개미랑 인간 읽어봤습니다. 상상이 잘 되도록 글을 쓰는 게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가들의 도서 판매 실적이 그 인기를 증명하는데요. 그럼 이 소설가들, 본국에서도 한국만큼 사랑받고 있을까요? 저희는 소설가와 같은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찾아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이름이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는 유명합니다. 중학생 때부터 교과서에 나오기도 하고 제 주변 친구들이 책도 읽고 하니까 알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느낄 만한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못 들었지만은 이분이 진짜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하면서 느꼈어요. 저는 한국 분들도 답이 전해져 있는 책보다는 조금 자기만의 생각을 또 다시 묻게 되는, 그러니까 이 글로 보고 이 책을 보고 본인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책들이 조금 더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I have heard of him before, but he's not super popular. If you like his genre of books, maybe it would be, something that you would look at, but it's not something that we have in school, for example, or university and college. It's not one of our main authors we study. Yeah, that's very interesting though. Okay, so I knew he was really famous abroad, but not specifically in South Korea. I did not know about that though, because I knew his books were translated in other languages, for sure. But I did not know in South Korea. I was quite good surprise to know that. I would say the older generation and my generation knows about him and his books, especially the most famous one, The Ants. It's about science fiction and maybe Korean we love the genre. Maybe this is it. 새 소설가는 본국에서도 분명 인지도가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높은 인기가 있다는 것은 놀랍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들의 인기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작진은 카테고리를 만들어 직접 분석해봤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할수록 이들 작가의 인기는 실감할 수 있었지만 명확한 이유를 찾긴 어려웠는데요. 저희는 새로운 관점을 얻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 하루키 작가가 79년에 데뷔를 해서 내년이면 데뷔 45주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꾸준하게 작품을 내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작품이 상당히 재미있다. 매번 발표하는 작품들이 매번 새롭게 느껴지고 질리지가 않는다. 굉장히 섬세한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건조한 어떤 그 분위기가 시종일관 흐르는 하루키 특유의 세계를 형성했는데 이제 그 작가 자체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에 출전할 정도로 달리기에도 취미가 있는데 그런 다채로운 스토리가 이제 독자들하고도 같이 이제 향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작가적인 매력도 상당히 있다. 처음에 그 베르베르가 한국 독자들한테 알려졌을 때는 이런 작가가 있었어? 한국에 없던 장르, 지금은 이제 SF라는 장르가 엄청나게 보편화됐고 독자도 층이 넓어졌어요. 그런데 요즘 얼마나 이게 영상 매체가 많아요. 영상 매체 못지않은 어떤 이야기의 전개, 머릿속에 그려지는 입체감이 하나일 거고, 60이 넘은 작가가 문화적인 차이에 딱 던져졌을 때 그렇게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이분의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한 철학이라고 할까? 다른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라. 가치 판단을 내리지 말라.
베르베르 같은 해외 작가가 한국에서 국내 작가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는 원인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기 소설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인의 특정한 선호가 반영되어야 하는 걸까요? 낯설다는 문제 때문에 조금 시작하기를 어려워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한국을 떠나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공감할 수 있고 좀 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독자들은 소위 요즘 말하는 가성비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뭔가 그냥 이야기 자체보다는 이 책을 읽었는데 뭔가 좀 남는다, 뭔가 좀 배웠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다라고 어떤 편집자가 던지시는데 저도 되게 동의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국내 소설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한국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세 사람. 이야기에 이국적인 감각을 더해 독서의 지평을 넓혀주었는데요. 앞으로도 여기 새 소설가처럼 독자들을 더 풍부한 세계로 안내할 외국 작가들이 등장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책에서 시작한 탐사, 큰 결실. 지금까지 서탐대실이었습니다.